질문을 좀 받다가 좀 봅시다. 네. 142번. 예, 좋아요. 잠깐만. 크게 하자. 확대. 좋아요. 142번 얘기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내가 뭐 공식으로 막 말했었던 것들이 있었어. 힘이 한 1. 1의 한 어떻게 구해요? 힘 곱하기. 질량? 이동거리, 그치? 이동거리예요. 힘 방향, 맞아. 그게 S예요. 힘이랑 힘 방향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 뭐가 변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알짜임이 한 일이 뭐가 있었지? 알짜임이 한 일?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어떻게 돼? 무슨 에너지? 알짜임이 한 일 뭐였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었다. 그거 좀 이용해 줄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얘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위쪽으로 얼마? 4m/s 제곱. 그럼 알짜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맞아요. 8N이지. 맞아. 8N 위쪽 방향으로.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이제 얘는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봐야 되는데 얘는 알짜임이 8N이잖아. 그쵸?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일단 중력이 무조건 있겠죠. 중력 얼마일까요? 네, 2kg이잖아. 20N이죠. 20N인데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내니까 마이너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거 우리 가만 놓으면 이거 떨어지기만 하고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가? 위쪽으로 힘을 줬나 보다. 위쪽으로 힘 준 힘을 뭐 플러스 F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알짜임이 얼마라고?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8N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위쪽으로 8N이 알짜임인데 위쪽으로 F 빼기 아래 방향 20N이다. 그러면 F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28N. 그래서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5가 아니라 28N이어야 된다. 기억이 일단. 그다음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어떻게 따질래? 자, 위치 에너지 높이가 얼마큼일까? 혹시 무게는 변했을까? 무게는 얼마야 얘가? 2kg 곱하기 10. 그러니까 20N이지, 그치? 높이가 얼마큼 올랐어요? 5m가 증가했지, 그치?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변화한다 했어?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일을 하면. 알짜임이 얼만데? 8N이었지. 이동거리는 5m. 얘는 40줄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 40줄. 그럼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야?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얼마야? 운동 에너지 얼마 늘었어? 얼마 늘었어요? 방금 풀었잖아. 40줄 늘었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 늘었어요? 위에 풀었잖아. 위치 에너지가 몇 줄 늘었냐고. 에너지가 몇 줄 늘었어? 100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140줄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실이 당겨주는 힘, 요런 힘, 중력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힘을 외부 힘이라고 하는데 외부 힘이 한 일은 뭐가 됐었을까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었다. 기억나? 외부 힘 얼마야? 외부 힘 28N으로 몇 미터 일했지? 5m 이동시켰으니까 140줄 나오는 것을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러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또 받아봅시다. 150 딱 150. 오케이. 네, 150 오케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했다. 여기 속력 V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Q를 지나서 R을 속력 EV로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E라고 얘기해보자. 운동 에너지 표현하면 가령 이제 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R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속력 얼마야? EV지. EV에 제곱하면 2분의 1 m 4v 제곱. 운동 에너지가 가령 4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괜찮? 오케이? 그
그 다음에 Q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2배다. 그럼 Q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R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4V 제곱이야. Q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야? 써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해주세요. 얼마야? 말하면 아마 안 틀릴 거거든? 말해봐.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보 파란색 밑줄 형광펜 쳐준 거 한번 봐볼래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2배다. 그럼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고? 2분의 1 M 2V 저거 맞아요. 그럼 속력이 얼마일까? 이게 2분의 1 M 곱하기 루트 2V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 같네. 그쵸? 얘 운동 에너지 뭐 E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P에서 Q로 갈 때 위치 에너지 얼마큼 감소해? mgH만큼 감소하지,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 mgH랑 뭐랑 같아?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m v제곱만큼 증가한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열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 얼마큼 증가해? 2분의 1 m 2v제곱만큼 증가했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을까? mg EH만큼 감소했겠지. 여기는 EH 거리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러면 0이지. 그치? 맞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 더하기 뭐야?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야. 이거 뭔 말인지 괜찮아? 요식? 그러면 요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거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어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어? mgH만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mgH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란 얘기야? 플러스 mgH란 얘기야. 그게 얼마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 P에서 Q까지 2분의 1 mv제곱만큼 증가했지. 처음에 2분의 1 mv제곱에서 얼마? 2분의 1 m 2v제곱으로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Q에서 R까지 갈 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 2v제곱에서 얼마만큼? 2분의 1 m 4v제곱까지 얼마 증가한 거예요? 2분의 1 m 2v제곱만큼 증가한 거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mgEH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높이는 EH여야 돼. 그래서 Q에서 R까지 거리는 EH입니다. 괜찮? 없어. 중학교 때 하던 문제랑 똑같았을걸? 거의? G가 9.8로 바뀌었을 뿐. 그 다음에 또 151번. 자, 여기선 요 문제에서 위에랑 아래랑 조금 달랐던 게 있어. 뭐 어떤 표현이 있어? 150번이랑 151번이랑 얘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힌트가 되겠다 싶은 걸 얘기 한번 찍어볼래? 위에 글 4줄 중에서 힌트가 될 거. A에서 C까지 위치 에너지는 16줄 감소한다. 우리 이거 사용해야 돼요. 맞아요. 좋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정보야. 일정한 시간 간격. 요거를 일단 얘기하고 싶었던 거. 나는 그랬었어요. 질량도 2km인 거 알려준 걸로 계산을 일단 할 수 있지. 좋아. 어쨌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뒀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G지, 그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고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니까 속도가 뭐 가령 이제 A점에서는 가만히 놓았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B점에서 속도를 뭐 V라고 합시다. 그럼 C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일까?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어요. 속도 얼마일까? 일정한 시간 간격이야. 시간 간격이 동일해. 2V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D점에서의 속력은? 3V가 되겠죠.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일단 확인을 해놓을 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장점이 있지? 밑부분 넓이가 변위야.
맞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6줄 감소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C점에서 우리 C점까지 갈 때, 자 C점까지 갈 때, 자 이거 밑부분 넓이 얼마라고 할래?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에서 C까지 위치 에너지가 16줄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몇 줄 증가할까요? 위치 에너지가 16줄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 몇 줄 증가해? 우리 위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오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일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 자, 위치 에너지가 16줄 감소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16줄 증가. 맞아요. 그러면 A는 처음에 가만히 놓았잖아요.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줄. 그렇겠죠? C는 16줄이 되는 거지. 0에서 16 증가한 거니까. 그럼 16줄은 우리 어떻게 되냐? 질량이 2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뭐 V 제곱 이렇게 2V네. 긴장 2V로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정한 게 2V였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4V 제곱이 얼마란 얘기지? 16이란 얘기다. V 제곱이 4구나. V는 2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쳐보면 처음에 A점에서 소용력은 V가 2니까 2. 그다음 C점의 속력은 2V니까 4가 되겠고 D점의 속력은 6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 C에서 물체의 속력은 8이 아니라 4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중력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6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자 질량이 뭐 2라고 했어요. 2 곱하기 그다음에 G, 요게 중력이죠. 그렇죠? 얘가 받는 중력이야. 그 다음에 H만큼 높이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가 16줄 감소했다고 쳐보자. 그 H가 뭐냐면 요 빨간색 요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요게 뭐예요? A부터 C까지 변이, 거리야. 이게 몇이라고? H라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그러면 A에서 D까지 가게 되면 변이가 얼마일 것 같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기하적인 지식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닮았죠? 빨간색 큰 직각삼각형이랑, 그러니까 빨간색 직각삼각형이랑 이거, 그 다음에 검은색 큰 직각삼각형이랑 닮았지. 이제 각이 다 똑같잖아. 세 각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공통각, 직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위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닮았으면 어때요? 닮음 이용하면 길이 B가 몇 대 몇일까? 2대 3 맞아요. 2대 3 맞아. 높이 B도 몇 대 몇이야? 2대 3. 그럼 넓이 B는 4대 9가 되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A에서 C까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16줄이었거든. A에서 D까지는 E라는 중력은 P 변이가 얼마야? 4분의 9H가 되겠지.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얼마일까? 16의 4분의 9배. 그럼 얘는 36이 될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그래프의 이제 기하적인 성질을 조금 이용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36줄 니은 맞는 말이야. A와 D 사이의 거리,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4분의 9H였죠. A와 C 사이의 거리 H 4분의 9배. 우리 방금 내가 보여준 요걸 하라는 문제 설계라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처음에 조건이 뭐였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돼 있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V, 2V, 3V 이런 식으로 정비례할 거야. 오케이? 시간이 가로축에 놓이게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하면 가로축끼리 간격이 지금 동일하다. 그래서 뭔가 기하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좋을 거다. 감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질문 또 받아보자. 우리가 진도가 급하지 않으니까 1단원만 시험 범위라 했지. 그럼 진도 급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괜찮거든.
앞에 있는 내용도 사실 괜찮아요. 뭐 그 앞에 여기 뭐 에너지 전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도전 최고 수준 도전 기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되고 필요한 거 그냥 필요한 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앞에 있는 것도 질문해도 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어. 내가 한번 해준 거 질문해도 되고. 94번. 네, 좋아요. 어딨니? 94번 여기 있구나. 좋아요. 자, 여기는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인데 한번 보면 자, 얘는 A랑 B랑 처음에 수평면에 있어. 그럼 이제 수평면에서는 등속 직선운동 하죠. 그쵸? 둘 다 등속 직선운동. 요 감을 한번 잡아보면 A랑 B랑 30m의 간격이 어떨까요? 유지가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사면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야?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질 것 같아. 그치? 운동 방향 반대로 가속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는 간격이 처음에 30m였는데 9m로 줄어들었어. 무슨 말이야? 누가 더 많이 갔어? B가 더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야. 똑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부터 느려짐이 시작되냐면 여기에 경사가 바뀌는 지점에서 A가 먼저 느려질 거고 B가 나중에 느려질 거야. 괜찮지? 그럼 몇 초 뒤에 느려질까? A가 여기 도달했어. 그러면 B는 몇 미터 뒤에 있지? 30m 뒤에 있지. 그럼 B는 몇 초 뒤에 들어올까? 30m 뒤에 있잖아. 몇 초 뒤에 저 경사가 바뀌는 지점으로 올까요? 지금 속도 얼만데? 그럼 몇 초 뒤에? 30m를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10m/s로? 1초에 10m를 가는데 30m 가려면 몇 초 걸릴까요? 3초. 그쵸?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똑같은 시간에 A가 앞에 갑니다. 그래요. 자, A 속도 10으로 유지되다가 A는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할 거야. 그죠? 얘는 이제 경사면에 도달했나봐. 그래서 정지를 한 게 우리 지금 순간이야. 괜찮을까요? 요게 A다. A가 T라는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B는 몇 초 뒤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T라는 시간에 3초 뒤부터 경사면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둘 다 가속도는 어떨까요?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이제 평행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T 더하기 3초에 이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때에 A는 정지했지만 B는 정지를 아직 안 했어요. B는 정지를 안 했고 B의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V를 우리 가속도를 뭐 A라고 하면 A는 지금 이제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느려지지. 그치? 자, 그러면 이 V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이 여기거든? 지금 순간이? 이거 B가 그럼 무한정 올라갈 거 아니죠? 몇 초 뒤에 멈출까요? 맞아요. 3초. 그래서 얘는 지금 더하기 3초거든? 봐봐. 그럼 속도가 3초 동안 가속도를 곱하면 속도가 얼마 변해? 낮은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V가 됩니다. 괜찮을까? B 입장에서. 그럼 V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A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결국에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문자를 하나라도 좀 줄이려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 그래서 지금 B가 가진 속도 V는 3초 뒤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가속도 하게 되면 속도가 낮은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돼?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돼?
델타 V가 된다. A의 정의가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V라서 그래요. 괜찮을까? 시간의 변화량 3초,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라고 했을 때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 변화량은 나중, 정지, 처음, V인 순간,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하면 속도 변화량 3A가 되겠죠. V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한번 써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에 조금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이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경사면에 올라와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리를 S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S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SB는 SA보다 얼마나 작을까요? 응? 눈에 보이는데?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리가 SB야.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거리가 SA야. 9m를 많이 갔죠, 그렇지? 그래서 SB는 SA에다가 뭘 뺀 거야? 9를 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립방 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자 개수가 너무 많으면 불편해.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B가 간 거리를 SB라고 넣을 수도 있지만 A가 간 거리 SA에다가 9를 뺀 숫자로 SA 빼기 9라고 넣어도 그 문자가 줄어들고 좀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이 시간을 명확하게 안 알려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모르냐면 A가 그 T초부터 지금까지 가면서 멈췄는데 이게 몇 초인지 좀 애매해. 이게 몇 초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시간이 명확하게 안 알려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EAS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A가 이동한 거리 SA는 나중 속력 제곱 얼마야? 정지하니까 0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언제 들어왔어? 속력이 10m/s일 때. 그래서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10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B는 어때? 2 곱하기 가속도 똑같죠? 이동거리가 뭐야? SB인데 얘는 SA 빼기 9였지, 그치? 요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나중 속력 제곱 V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요 두 개를 그냥 연립하기 위해서 공통항이 많이 보이잖아. 그냥 위에서 아래 빼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 뺀 식은 2 곱하기 A 곱하기 9가 나오겠지. 맞지? 얘는 좌변이 2 곱하기 A 곱하기 SA였고 얘는 좌변이 2 곱하기 A 곱하기 SA 빼기 9였잖아. 위에서 아래 빼버리는 거야. 그냥 수학이긴 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0 빼기 V 제곱 마이너스 10제곱은 겹치니까 그냥 사라질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뺄셈을 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 이럴 때는. 그치? 똑같은 부분이 있어버리면 아예 뺄셈 해버리면 사라지잖아. 근데 그런데 우리가 V가 아까 뭐였죠? V가 마이너스 3A였지. 그치? 그럼 이 V 자리에 마이너스 3A 넣는 거야. 마이너스 V가 마이너스 3A였거든. 요렇게 되겠다. 그럼 풀면 18A는 마이너스 9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A가 0은 아니니까 A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2지. 근데 우리 V는 뭐라 했어? V는 마이너스 3A라고 했잖아. 그럼 얘 A 끼워 넣으면 6이에요. V는 6입니다. 그래서 기억 V는 6이다 맞고요. 닌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인데 우리 크기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없애버려야 돼. 절대값. 그래서 니은 6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A도 알았고 V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A가 빗면을 올라가서 자 A 넣어보자. 여기다가 위에 식에다 A 넣어볼게.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였다 곱하기 이동거리 SA는 얘는 0 빼기 100 이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S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00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SA는 25가 맞네요. 그래서 기니디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되게 좀 좋은 문항이었지? 맞았겠지? 오케이 맞았다. 당연히 맞았겠지. 어찌됐든 나 답을 안 보고 해가지고 방금 어찌됐든. 그래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질문 또 해주세요. 근데 요거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의 결국의 핵심은 시간을 명확하게 안 알려줬을 때 그 가속도가 똑같다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거리의 차가 9m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한. 그래서 EAS를 사용했을 때 뭔가 연립해서 좀 예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V는 얘가 3초 뒤에 멈출 거기 때문에 V를 마이너스 3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콜라보해서 문제를 풀어냈고요.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84번 너 알차게 써먹네. 좋다. 질문 많이 해야 돼. 진짜 좋은 거야. 자, 84번 한번 보자. 자, 가속도와 시간이 있어요. 자, 가속도는 정의가 뭐였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지. 그치? 그럼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 아니 우변에 오른쪽에 써 있잖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델타 T면 델타 V라고. A에다 델타 T를 곱해봐. 뭐가 나와야 돼? 델타 V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넓이. 자, 가속도 마이너스 A로 몇 초? 3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가 속도 변화량이야. 얼마? 0에서 3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3A가 줄어. 그 다음 3에서 5초까지는 가속도 있어 없어? 없지. 속도가 변화하지 않고요. 그 다음 5초부터 8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2A 곱하기 3 6A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 자,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0초일 때 10이었다. 10에서 얼마 줄여요? 3A만큼 줄어. 오케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일정하게 얘는 마이너스 A로 10에서 얼마만큼? 3A만큼. 얘는 10 빼기 3A가 되겠고요. 3초일 때.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뭐야? 등속 직선 운동. 오케이. 하고요. 5초부터 8초까지는 그게 뭐야? 가속도가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A잖아. 기울기가 2배. 그래서 플러스 2A가 기울기가 되고 얘는 10 빼기 3A에다 얼마 더한 거예요? 6A를 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10 더하기 3A이고 이게 마지막 속도가 뭐라고 나와 있어? 16이라 나와 있지. 그치? 10 더하기 3A가 16이야. A는 얼마야? 2구나. 그래서 A는 2m/s가 나와요. 제곱 소리. 그래서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 6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2A였지. 그치? A가 얼마였어? 2였으니까 2A는 4m/s 제곱. 니는 틀렸구나. 그 다음 기억.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우리 10 빼기 3A죠. 10 빼기 3A. 근데 A가 얼마였어? 2였죠. 얘는 10 빼기 6, 4구나. 그래서 3초부터 5초까지는 4m/s였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8초까지 이동한 거리. 귀찮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 10이었어. 그다음 3초일 때 얼마야? 4가 되지. 4. 그다음 3초부터 5초까지는 4로 그 등속 직선 운동 하고요. 아유, 난리 났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다음 5초부터 8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2A. 마지막 속도가 얼마예요?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뭐야? 변이가 되지. 그치? 자, 10에서 출발해서 4로 끝났어. 평수도 얼마입니까? 14를 이루어서 7. 얘는 7 곱하기 3은 2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얼마야? 4, 2, 8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4로 시작해서 16으로 끝났어. 평균 얼마야? 4 더하기 16 22고 10이다 10. 얘는 10 곱하기 3에서 30입니다. 더하면 21 더하기 8 더하기 30해서 59가 맞네. 디귿 맞고요. 3초일 때는 4 맞았다.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좀 들으면서 뭔 말인지 알겠는 느낌은 있어? 맞아요? 아니 눈이 안 보여. 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안 보이 소통이 좀 덜 돼. 그러니까 이게 되고 있는 거겠죠? 믿을게.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지. 또 있습니까? 유인 딱히 없어? 뭐라고? 달려던 걸 그냥 다 겹쳐가지고. 겹쳐? 진짜? 진짜 다 겹친다고? 환상의 짝꿍이네. 와, 이게 다 겹쳐? 그럴 수 있어.
근데 혹시 뭐 안 겹쳤던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 시험을 얼른 보고 싶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가요? 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험은 아주 중요한 거지. 153번 153번 예 좋아요. 자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세타 1이랑 세타 2가 있고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질량 m짜리가 v로 올라가고 나 같은 경우 질량 2m짜리가 v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점과 Q점. P점과 Q점에서 뭐가 같대요? 높이는 같다.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의 높이를 그냥 뭐 H라고 한번 해볼까? 높이가 같대잖아. 요걸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때 수평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A는? 2분의 1 m v제곱이 일단 있고 위치 이거 운동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는 우리 수평면에서 0이라 했어. 그치? 근데 수평면에서 얼마라고? 높이가? 0. 그러면 우리 처음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 0.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값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뀌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때? 2분의 1 2m v제곱이지, 그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0이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쵸? 역학적 에너지는 B가 A의 2배.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P에서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우리 높이 얼마라고? H로 똑같다고 했죠. 그죠? H로 똑같다 했지. 그쵸? 그럼 B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 원래? 질량 2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그래서 2mg가 중력이고 높이가 얼마야? h가 되겠고. A는? P에서 A는? mgh네? 2배 맞네. 2배 맞고요. 그 다음 디귿. P에서 A의 속력과 Q에서 B의 속력을 보면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요. 그죠? 자 P에서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한번 볼까? A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할래? 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mv제곱 2였고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얼마야? A의 방금 위치 에너지 얼마였어요? 얼마였습니까? A가 뭐라고? 질량이 뭔데? M이지, 그치? 얘는 A의 위치 에너지 봐봐.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이때 속력을 뭐 V'이라고 해볼까? V' 해볼게.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는 mgh지. 이거 더하면 뭐야? 처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일 거예요. B 같은 경우 자 이때 B의 속력을 뭐 V2'이라고 해볼까? 얘는 2분의 1 질량 얼마야? 2m V2' 제곱 맞죠? 위치 에너지 얼마야? 2mgh지 그치?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였어? 2분의 1 2m V제곱이었죠 맞지? 그래서 2분의 1 2m V제곱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질량만 2m이죠, 그쵸? 우변에. 그러면 좌변, 그러니까 오른쪽 식을 2로 다 나눠볼까? 그래도 좌변, 우변을 똑같이 2로 나누면 등식 성립하겠지. 요거 좀 지울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는 2분의 1 m v2' 제곱 더하기 mgh는 2분의 1 m v제곱이 될 거예요. 좌변은 어때?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h. 여기서
2분의 1 mv 2' 제곱은 뭐야?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h. 자, 어때요? 어때요? 똑같지? 그럼 좌변도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뭐랑 같은 거야? v' 제곱이랑 v2' 제곱이 같은 거야. 오케이? 요 높이에서 a랑 b의 속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같다. 기억님 뒤에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높이가 같은 게 포인트였어. 높이가 같아서 다른 것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가 45페이지까지 숙제였었잖아요. 그쵸? 여기부터는 이제 아직 하라고 안 했었고 또 질문 또 있나요? 없어요?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시험인 거 알고 있죠? 질문 없으면 시험이야. 바로 갑니다. 자, 시험을 보자고. 이 정도까지.